저는 선천성 심장병을 오래 알아온 4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20대 때 남편을 만난 시절부터 저의 사연을 써내려가 보겠습니다. 26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과 둘이 사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그이에겐 중학생 남동생이 한 명 있었어요. 저와 10살 차이 나는 시동생이었죠. 그이가 시동생 혼자 살 방을 마련해 준다고 했는데 제가 같이 살자고 했어요. 시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셔서 누구 하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혼자 살게 내버려 두겠냐고 말하며 신혼집에서 같이 살자고 했답니다. 시동생은 성격이 온순하고 매우 조용했어요. 집에 있는데도 티가 안 나는 날이 많았답니다. 어머, 깜짝이야, 도련님. 형수님, 놀라셨어요? 아니, 베란다에서 조용히 앉아서 뭐해요? 안 추워요? 괜찮아요. 제가 열이 많아서요. 아, 놀래라.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형수님, 저 때문에 심장에 문제라도... 심장병 환자를 놀라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 정도로 쓰러지진 않아요. 바람 다 쐬면 들어와서 같이 밥 먹어요. 매번 짐이 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 형수님. 시동생은 내성적인 성격인데 눈치까지 보니 행색이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을 데리고 들어와 교육을 조금 실시했습니다. 도련님, 내가 도련님이랑 살겠다고 결정해서 우리가 같이 사는 거예요. 형이 결정한 게 아니라 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긴 우리가 같이 사는 집이에요. 제발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좀 지내세요. 사춘기 청소년답게 방에서 게임도 실컷 하고 밥도 많이 드시라고요. 씩씩하고 당차게. 아시겠어요? 네, 형수님. 명심하겠습니다. 그럼 식사 후 설거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도련님, 밥 먹고 방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든 숙제를 하세요. 내가 집에 없을 때나 설거지든 청소든 도와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그렇게 수십 번 말을 해서 시동생이 눈치 보는 걸 그만두는 것 같았습니다. 제 남편의 직업은 경찰이었어요. 지구대에서 교대 근무를 하는 순찰 업무를 했습니다. 결혼한 지 1주년이 되던 날, 남편과 분위기가 좋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로 했어요. 전화로 확인까지 하면서 남편에게 저희 결혼기념일을 까먹지 않게 했죠. 그런데 기념일 새벽 시간에 음주 단속을 하던 남편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답니다. 단속을 피하고 도망가려는 차량을 세우려는데 이를 무시하고 남편을 밀어버리고 도주했다네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가 봤지만 이미 숨을 거두고 말았어요. 정말 황망하게 떠나서 가슴이 미어졌답니다. 여보, 이렇게 가면 어떡해? 형, 미안해. 형이 소방관 시험 준비한다고 했을 때 내가 위험하다고 말려서 경찰을 선택했는데 이렇게 됐어. 모두 내 탓이야. 도련님, 그런 말 말아요. 어떻게 이게 도련님 때문이에요? 나쁜 음주운전자 때문이죠. 형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우리 형 이렇게 빨리 보내기 아까운 사람인데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도련님, 이게 다 꿈이면 좋겠는데 현실이겠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죠? 그이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와 시동생은 숨진 남편 앞에서 한참을 울다가 경찰들이 영안실에서 내보내서 바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동생과 둘이 사흘의 시간을
힘들게 버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시동생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더군요. 형수님, 이제 어떡하죠? 저 이 집에서 나가야겠죠? 도련님,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기가 도련님 집인 거 잊었어요? 형이 이젠 없으니까요. 그러면 나랑은 가족이 아니라 이거예요? 도련님, 날 가족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형수님. 그럴 리가요. 제가 형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형만큼 형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요? 와, 고맙네. 도련님, 우리 계속 같이 살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갈 때까지 내가 누나 노릇해 줄게요. 도련님 머리 좋은 거는 나도 알고 도련님도 알죠?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세요. 그리고 그때 가서 혼자 살든지 알아서 하라고요. 형수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남편의 보험금과 보상금을 시동생이 성인이 되면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마음 같아선 전부 다 주고 싶지만 저도 살아야 했고 인간이다 보니 욕심을 다 내려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시동생은 공부를 무척 잘했어요. 조금 잘하는 게 아니라 전교에서 1, 2등을 벗어난 적이 없었답니다. 매일 늦게까지 집에서 공부를 해서 한창 나이에 영양이 부족할까봐 늘 간식을 2-번씩 가져다 주었습니다. 똑똑, 도련님, 저 들어갑니다. 네, 형수님. 과일이랑 떡볶이 좀 만들어 왔어요. 도련님 매운 거 땡길 것 같아서. 형수님,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막 떡볶이가 땡겼는데. 형수님, 제가 주방으로 갈게요. 저랑 같이 먹어요. 난 살쪄서 안 먹어요. 병원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같다고 지적받았어요. 네. 그럼 할 수 없죠. 형수님 몸은 괜찮으신 거죠? 퇴근하고 오셔서 저를 신경 쓰시느라 많이 피곤하실 것 같아요. 좀 쉬세요. 평생 달고 살아야 하는 병이니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저는 운동을 하면 안 돼서 외출해서 잠깐 걸을 때 빼고는 무거운 것도 잘 들지 않았어요. 저의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몸 관리를 하려면 식단을 조절해야지. 달리기나 헬스 같은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수험생이 된 시동생이 공부 시간을 좀 더 늘리는 바람에 저도 잠을 줄였어요. 진짜 제 동생이자 자식 같아서 걱정도 많이 되고 설레기도 해서 옆에서 든든하게 간식을 챙겨 주었습니다. 똑똑, 도련님아, 들어갑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시동생의 책상 등은 켜져 있었는데 의자에 없더라고요. 침대를 봤더니 거기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전등을 켰더니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코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던지 동그랗게 작은 웅덩이가 생겼답니다. 도련님, 정신 차려봐요. 몸을 바로 눕히고 뺨을 때려보고 어깨를 쳐봤지만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119에 신고를 했더니 바로 온다고 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시동생을 깨웠는데 의식은 없었고 구급대원들은 15분이 지나도 오지 않았어요. 도련님, 구급대원들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구급대원의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더니 비슷한 아파트로 잘못 찾아갔답니다. 전화 받은 분이 잘못 전달한 건지 제가 발음을 틀리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시동생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서 고3 시동생을 등에 업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숨이 찰 정도로 운동이나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제 몸 상태를 깜빡 잊고 시동생을 위해 얼른 뛰어서 내려갔습니다. 도로를 나가자 숨이 크게 차올랐어요. 그리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와 비상등이 들리고 보여서 한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시동생을 응급실에 데려갔는데 저도 실신하는 바람에 옆에 누워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 선천성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에요. 혈관 주사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을 업고 뛰었습니까? 그러다 큰일 납니다. 다행히 큰일 안 났네요. 제 동생은 괜찮을까요? 단순 과로입니다. 링거 맞고 푹 쉬면 나아질 겁니다. 시동생은 링거를 맞고 한참 뒤에 눈을 떴습니다. 형수님, 제가 사고를 쳤군요. 아니에요. 내가 도련님을 일찍 재웠어야 했는데 공부하라고 간식 가져다 주니까 억지로 공부해서 잠이 부족했나 봐요. 형수님이 무슨 잘못이겠어요. 욕심 많은 제 탓이죠. 형수님이 저를 업으셨죠? 뜨문뜨문 기억나요. 몸도 약하신 분이 저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럼 앞으로 무리하지 말고 적당히 공부하자고요. 우리 둘 다 절실하게 깨달았으니까. 저희 두 사람은 링거를 맞고 같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학교를 하루 쉬었고 저도 직장을 하루 쉬었답니다. 공부를 적당히 하기로 했던 시동생은 약속을 지키진 않았어요. 자기가 희망하는 꿈을 꼭 이루겠노라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대단하시네. 우리 도련님 의대에 합격을 하다니 축하해요. 형수님, 제가 왜 의사가 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그야 뭐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요. 일도 훌륭하고 여자들한테 인기도 좋은 직업이니까. 맞죠?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형수님이 심장병을 앓는 걸 보고 제가 꼭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머, 감동이네. 우리 도련님이 형수 생각해서 의사가 되겠다니. 멋지네요, 도련님. 고마워요. 저한테는 형수님이 유일한 가족이에요. 제가 건강하게 고쳐드릴게요. 약속해요. 시동생은 정말 멋지게 성장했더군요. 이런 멋진 사람이 제 시동생이라는 게 자랑스러웠고 감사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시동생은 기숙사 생활을 위해 독립하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아껴왔던 남편의 유산을 절반으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학비 걱정하지 말고 책값, 용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말씀드렸죠. 의대에 들어간 시동생은 엄청 바빠져서 얼굴 보기 힘들어졌답니다. 시동생이 대학을 다니는 동안 저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사별한 남편을 마음속으로 계속 붙잡고 사는 것을 그만두고 새 인생을 살게 되었죠. 그이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저처럼 아내와 사별한 남자였어요. 둘이 같은 아픔이 있어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면서 사랑이 싹트게 되었죠. 여보, 밖에 누가 찾아왔는데? 나갈게. 대학을 졸업한 시동생이 인턴 생활 들어가기 전에 저에게 안부를 전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남자를 사귄다는 건 알았지만 살림을 차린 건 아직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새 남편을 본 시동생이 많이 놀란 것 같았어요. 도련님, 형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재혼하셨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아, 그러시구나. 축하드려요. 고마워요. 이해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저 바쁜 일이 있는데 깜빡했어요. 나중에 다시 만나요. 가볼게요. 시동생은 서운하고 섭섭했는지 얼른 뛰어서 나가더라고요. 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면서 자기가 잘못한 거면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새 남편이 잘못한 게 없으니 그럴 필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동생도 자기 앞가림을 하고 살 테니 이제는 왕래를 자제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뛰쳐나간 시동생에게 불어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동생과 어색해져서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나 전 남편 기일이 다가왔어요. 가슴이 먹먹하고 가만히 있질 못하여서 새 남편에게 같이 납골당에 가자고 부탁했습니다. 여보, 오늘이 전 남편 기일이야. 가서 인사라도 하고 싶네. 그럼 가자. 내 전 아내랑 같은 납골당이니까 나도 전 아내를 보고 오면 되겠네. 그이는 기분 상하지 않고 납골당에 같이 갔답니다. 남편의 유골함 앞에 섰는데 시동생이 와 있더라고요. 두련님?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두련님도 그이 길이라 오셨구나? 형수님도 아직 잊지 않으셨군요. 고맙습니다. 우리 형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두련님, 저한테 서운하셨죠? 아니에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형수님은 저에게 항상 감사한 존재예요. 우리 너무 오랜만에 만난 것 같아요. 도련님, 우리 왕래하면서 지내지 않을래요? 안 그래도 형수님께 찾아가려고 했어요. 이제 제가 형수님의 담당 의사가 되고 싶어서요. 아, 그러네. 우리 도련님 의사 꿈을 가진 이유가 내 병을 고쳐주려고 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이제 흉부외과 전문이니까 제가 형수님의 심장병을 꼭 고쳐드리겠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시동생은 어느새 전문의가 되어 있었어요. 처음 저를 위해 의사를 꿈꿨다더니 흉부외과 의사가 되어 심장병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에게 자기가 일하는 대학병원에 와서 검사를 다시 받아보라고 해서 얼마 뒤 시동생을 찾아갔습니다. 검사를 받고 시동생 앞에 앉아 있는데 하얀 가운을 입은 시동생이 새삼 멋있게 느껴졌어요. 우리 도련님 진짜 멋지네요. 도련님 장가 안 가세요? 가야죠. 저 만나는 여자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 순둥이 도련님도 할 건 다 하시는구나. 나중에 한번 데리고 와요. 맛있는 거 해줄게요. 정말 가도 돼요? 네, 그럼요. 제 남편이 도련님 이야기를 먼저 했어요. 인연을 억지로 끊을 필요 없다면서 누이 동생처럼 잘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요. 와, 멋진 남편을 만나셨네요. 좋아요, 그럼. 여자친구 데리고 한번 찾아갈게요. 형수님 심장병은 더 좋아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형수님은 꼭 고쳐드릴 테니 앞으로 저한테 오세요. 다른 병원 가지 마시고요. 네, 그럴게요. 우리 도련님 덕에 병에 나아지면 좋겠네요. 그렇게 시동생의 환자가 되어 매달 한두 번씩 얼굴을 보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동생이 여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리고 왔는데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하더군요. 처음 본 예비 동서는 참하고 예쁜 사람이었어요. 이제부터는 도련님이 아니라 서방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죠? 서방님, 결혼 축하해요. 그리고 동서 축하해요. 형님, 잘 부탁드려요.
저희 부부 잘 사는 거 꼭 지켜봐 주세요. 네, 제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거예요. 제 남편이 서방님의 형이 되기로 했으니까 우리 자주 보면 좋겠네요. 남편은 저의 인연을 억지로 끊어내지 말라며 시동생에게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자기를 형이라고 부르라면서 바로 형 동생이 되었죠. 동생, 자네 형수를 잘 좀 봐줘. 심장병이 낫도록 신경 많이 써줘. 네, 형. 형도 형수님한테 신경 많이 써주세요. 저한테는 누나이자 엄마 같은 분이니까요. 이거 질투나는구만. 우리 아내가 인기가 많은 건 알았는데 동생까지 이러니 내가 장가를 정말 잘 간 것 같아. 하하. 사실 남편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이가 자리를 마련해줘서 시동생과 동서까지 왕래하면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복이 많은 사람이긴 한가 봅니다. 저희 부부는 시동생과 동서의 결혼식에도 참석했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신혼여행 가는 길에 용돈도 챙겨줬답니다. 서방님,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요. 동서한테 비싼 거 사줘요. 형수님, 저도 돈 벌어요. 넣어두세요. 우리 서방님 많이 컸네. 쬐깐할 때 내가 업어 키울 때는 군소리 안 하고 말 잘 듣더니 이러기에요? 아니에요. 형수님이 주시는 돈이니 잘 받겠습니다. 형수님, 잘 다녀올게요. 그래요, 잘 다녀와요. 동서, 가서 싸우지 말고 잘 놀다 와. 네, 형님. 다녀와서 찾아뵐게요. 그렇게 리무진을 태우려는데 시동생이 저에게 할 말이 있는지 가까이 다가와서는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어머, 나 지금 젊은 남자 품에 안긴 거야? 여보,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는 거야? 내 동생이랑 포옹하는 건데 뭐. 어때? 실컷 아나? 시동생은 저를 아는 채 제 어깨에 눈물을 적셨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릴 적부터 저와 살아온 애정과 세상을 떠난 전남편, 그리고 이별과 재회 등등 많은 것이 생각나서 북받쳐 오른 것 같았습니다. 우리 서방님, 여전히 사춘기 소년 같네. 예전에는 눈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마음 약한 사람이었나? 서방님, 잘 살아야 해요. 못 살면 내가 혼내줄 거야. 형수님, 고마워요. 제가 이만큼 잘한 건 형수님 덕분이었어요. 그걸 이제 알았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야 해. 잘한다는 게 뭔지 알죠? 행복하게 잘 살아주면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동서랑 아이도 낳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네, 형수님. 사랑합니다. 어머머, 나 지금 젊은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고백받은 거야? 서방님, 나도 사랑해요. 처음 보았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겁니다. 내가 누이이자 엄마이고 친구이니 언제든 기댈 곳이 필요하면 내 어깨에 코를 대고 오세요. 형수님, 제가 눈물 콧물을 많이 흘렸네요. 창피합니다. 저 그만 가볼게요. 시동생과 동서는 그제야 리무진을 타고 공항으로 향했고 신혼여행을 안전하고 무탈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이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마다 시동생의 얼굴을 보았어요. 형수님, 더 좋아지셨네요. 약 잘 챙겨 드시고 식사 관리도 아주 잘하시고 있네요. 이게 다 서방님 덕분이죠. 약이 다른 곳이랑 다른 것 같던데요. 진심으로 시동생이 처방해준 수입산 약물이 몸에 잘 들었습니다. 숨차는 것도 덜하고 몸의 적신호도 거의 켜지지 않았어요. 몇 년 뒤
시동생 부부에게 어여쁜 조카딸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몸의 특성상 아이를 가지기 어려워 조카딸을 보며 많이 부러워했답니다. 서방님이랑 동서는 아주 좋겠다. 이렇게 예쁜 딸을 매일 보면서 사는 거 아니야. 정말 부럽다. 형수님이 자주 좀 봐주세요. 저 키워주셨던 것처럼 우리 딸도 키워주면 좋겠어요. 서방님처럼 얌전하고 착한 아이라면 눈 감고도 키우죠. 그러고 보면 서방님은 그 흔한 반항이나 일탈을 한 번도 안 했어요. 제가 그랬나요? 그게 다 형수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죠. 뭐야, 또 결국엔 내 칭찬으로 마무리되는 거야? 이제 칭찬 좀 그만해요. 우리 이제 조카딸한테 집중하자고요. 시동생 부부가 맞벌이이고 저는 얼마 전 퇴직하고 살림만 하고 있어서 조카를 봐줄 수 있는 날이 많았습니다. 저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저나 아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말에 포기한 상태라서 조카 보는 것으로 만족했답니다. 몇 년 동안 시동생 부부는 걱정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조카를 시동생 집에 데려다 주러 갔다가 놀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시동생과 동서가 크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어제도 세미나 있다는 거 거짓말이었지. 어디서 뭐하고 들어온 거야? 당신, 나 감시해?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하네. 세미나 간다고 거짓말하고 외박하고 들어온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야. 당장 말해. 어디서 뭐하고 들어온 거야? 사적인 이야기는 묻지 마. 뭐? 사적인 이야기? 내가 남이냐? 당신 마누라를 두고 사생활이 따로 있냐? 그냥 일이 있어서 못 들어온 거야. 오바 좀 하지 마라. 당신 처음엔 몰랐는데 사람 질리게 하는 구석이 있네. 이 남자가 정말 당신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그래? 지금도 충분히 미친 것 같은데 하늘 같은 남편한테 성질내는 거 보니까 제정신도 아닌 것 같고 정남이도 떨어져. 입 내밀지 마, 보기 역겨우니까. 시동생이 심하다 싶어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서방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을 아무렇게나 막 하시네.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실망입니다. 아, 깜짝이야. 형수님은 우리 집 드나들 때 인기척 좀 하고 다니세요.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네. 서방님, 저한테 뭐라 하는 건 상관 안 해요. 그런데 동서한테 그러면 안 되죠. 들어보니까 세미나 간다고 하고 외박한 것 같은데 어디서 뭘 한 거예요? 그리고 동서한테 역겹다니, 정 떨어진다니 그런 막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시동생은 그동안 제가 봐왔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을 흘기며 저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을 하더군요. 부모 필요해서 써먹었더니 주제 넘고 까부시네. 이 집 여자들은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건지. 아유. 서방님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 필요해서 형수님 써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기분 더러우세요? 기가 차고 어이가 없네. 우리 서방님이 뭘 잘못 드셨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잘못 먹은 건 형수님 아니세요? 남의 집 일에 관심 끄시고 애 데리고 왔으면 집에 돌아가세요. 수고비 드리면 그냥 돈이나 받고 애나 봐줘요. 그 이상 참견하려고 하지 말고. 서방님, 나한테 무례하게 구는 거는 나중에 대화로 풀든 나와 인연을 끊든 하면 되겠지만 동서와 문제가 되는 건 지금 해결했으면 좋겠네요. 세미나 간다고 하고 어디서 뭘 하느라 외박했는지 해명이든 변명이든 해보세요. 동서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해보라고요. 이 집 여자들은 말귀를 못 알아듣나 보네. 에휴. 시동생은 제 말을 무시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동서가 따라 들어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는데 시동생은 더 큰 소리로 발광하며 동서를 내쫓았습니다. 형님, 저 어떡해요? 남편이 변했어요.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요즘 외박도 자주 하고 저와 딸한테 눈길도 안 줘요. 동서, 내가 나중에 따로 서방님이랑 이야기해 볼게. 설마 바람나고 그런 거겠어? 단순히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러는 거겠지. 느낌이 좋지 않아요, 형님. 저희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여자인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아니야. 서방님이 그럴 사람이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봐. 분명히 다른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저도 시동생이 의심되었습니다. 조카 혜진이가 시동생은 집에서 거의 잠만 자거나 외박하고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가족에게 관심은 하나도 없다고 한답니다. 저는 심장병 약을 타러 시동생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다가 사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서방님, 진료는 간단히 하고 서방님 이야기 좀 해봐요. 요즘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말해봐요. 문제라뇨, 형수님. 아무리 제가 편한 사람이라고 해도 병원에서 그런 질문은 좀 그렇지 않아요? 형수님 몸이 전보다 안 좋아졌어요. 약 제대로 챙겨 드시는 거 맞아요? 누가 속 썩이는 바람에 몸이 안 좋아진 모양이네요. 형수님, 제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도 다 큰 어른인데 언제까지 어린애 취급하실 겁니까? 약 처방해 줄 테니까 잘 챙겨 드세요. 그만 나가봐요. 싫어요. 대화 좀 하고 나갈래요. 요즘 무슨 일인지 말해봐요. 집에 가면 마누라 때문에 짜증나는데 병원에서 형수님 때문에 짜증이 나네요. 오늘 하루 거지 같네. 서방님, 진짜 계속 실망시킬 거예요? 형수님,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내가 바람 피운다는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요. 나 여자 사귀입니다. 아주 끝내주는 여자랑 연애 중이에요. 시동생이 제 질문이 귀찮으니 확 진실을 까발려 버렸습니다. 진짜예요? 서방님 바람났어요? 네, 왜요? 난 바람 피우면 안 됩니까? 결혼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안 되는 거지. 서방님이라서 바람 피우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서방님, 진심으로 실망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혼할 겁니다. 마누라고 자식이고 다 귀찮고 질려버려서 사랑하는 애인이랑 떠날 겁니다. 의사도 때려치우고 멀리 떠날 거라고요. 이미 이혼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형수님이 끼어들 판 아니니까 주제 파악하시고 좀 나대지 마세요. 시동생의 말에 따귀를 한 대 날려줬습니다. 처음 시동생의 얼굴에 손을 댔죠. 나쁜 놈. 이런 놈인 줄 알았더라면 너 같은 거 옆에 두고 뒷바라지 해주지 않았을 거야. 날 위해 의사가 되었다고 한 사람은 어디를 가고 날 티나는 양아치가 내 앞에 앉아있네? 왜 때려? 당신이 뭔데 때려? 당신이 진짜 내 가족이라도 되는 줄 알아? 형수님, 나한테 잘해준 거 우리 형 유산 때문이잖아. 보험금 많이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서 날 돌봐준 거 아니야? 나쁜 자식. 너랑은 말도 섞지 못하겠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그리고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말고. 다음부턴 나 말고 김유미 선생한테 진료받아요. 차트 넘길 테니까. 신경 써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냐? 동서랑 혜진이 더 힘들게 하지 말고 이혼할 거면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끝내. 마지막 말을 전하고 진료실에서 나왔습니다. 시동생은 곧 병원을 그만두었고 동서와 이혼 준비를 하더군요. 두 사람이 심하게 갈등을 겪는 동안 조카 애를 제가 집에서 돌봤습니다. 하원 시간이 다가오면 항상 그래왔듯이 제가 어린이집을 찾아갔답니다. 이혼 준비 중이던 시동생이 웬일로 조카를 보려고 어린이집에 찾아왔더군요. 여긴 웬일이세요? 형수님, 잘 지냈어요? 보고 싶었어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형수님, 왜 그러세요? 뭐? 지금 몰라서 묻는 거야?
지난번 병원에서 나한테 막말한 거 까먹었니? 시동생은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습니다. 아, 맞다. 우리 싸웠었죠? 제가 까먹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형수님. 정말 가관이네. 서방님 진짜 이기적인 거 알아요? 제가 그런 놈인가 봅니다. 형수님, 오늘은 우리 딸을 보려고 왔으니까 화는 그만 내세요. 바람난 여자랑 멀리 떠난다면서 애한테는 왜 정을 주려는 건데요? 그냥 보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이기적인 놈이라 지금은 딸 얼굴 보고 싶을 뿐이라고 대답해야겠네요. 형수님은 그냥 집으로 가세요. 제가 딸 데리고 갈게요. 아니요. 조카는 제가 데려갑니다. 혜진이도 눈치가 있어서 서방님이 떠나려는 걸 아니까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아, 그래요? 그건 몰랐네. 시동생은 정말로 이기적이었습니다. 조카의 마음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기가 보고 싶을 때 딸을 봐야겠다며 어린이집을 찾아왔어요. 제가 쓴소리를 하며 가보라고 했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가겠다며 버티고 서 있더라고요. 결국 조카 애가 나오면서 시동생을 보고 시선을 피하더니 저에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봤죠? 혜진이도 알 거 다 안다고요. 졸리다. 저 먼저 가볼게요.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합니다. 정말 구제불능한 사람이네. 네, 가서 편하게 발 뻗고 낮잠이나 자요. 한편 동서는 하루하루가 암울해서 거의 뼈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형님, 저 바보 같죠? 그이가 바람나서 미국에 가겠다는데 아직도 이혼하는 게 겁나요. 그이가 돌아와 주길 바라나 봐요. 바보 맞네. 그런 인간이 뭐가 예쁘다고 돌아와 주길 바라는 거야? 동서, 인생 끝난 거 아니야. 이혼 그거 별거 아니라고. 서방님이랑 헤어지고 새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해. 네, 형님. 정신 차리고 이혼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끝내기엔 좀 억울해요. 한바탕 복수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고 보니 한 방 먹여줘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가만히 있었네. 내연녀가 누구인지 동서는 알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누구인지도 몰라요. 통화도 안 하는 것 같던데. 뒤에서 몰래 만나고 다니니 그렇지. 동서, 그럼 서방님 뒤를 캐서 어떤 여자인지 확인하고 두 사람이 같이 있을 때 현장을 잡고 반쯤 조져주자. 시원하게 복수해주자고. 네, 형님. 그렇게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요. 꼭 같이 복수해주세요. 동서와 저는 마지막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도통 시동생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 현장을 잡지 못했고 바람난 여자의 정체도 알아차리지 못했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동서와 시동생이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다 주겠다고 해서 동서가 집과 양육비를 모두 달라고 해서 다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합의 이혼을 하러 법원에 가는 날, 동서가 떨린다며 저에게 법원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택시를 타고 달려 법원 앞에 도착했는데 동서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형님, 지금 어디세요? 지금 법원 앞에 내렸어. 형님, 법원 뒤편으로 오세요. 지금 민철 씨가 법원 뒷문 쪽에 내연녀랑 있어요. 뭐야? 확실해? 네, 둘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아마 미래를 계획하고 있겠죠? 형님, 오늘이 복수의 날인 것 같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법원 뒤편으로 가자 벽 뒤에 숨어있는 동서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동서 옆에 있던 남자를 본 순간 헉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동서,
이 남자는 누구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해결사를 고용했어요. 해결사? 됐어. 나랑 동서면 충분하지. 무슨 남자를 고용까지 했어. 이봐요. 그만 가보세요. 제가 오바한 건가요? 동서, 복수는 직접 우리 손으로 하자고. 남의 손에 맡기면 재미없잖아. 해결사에게 손짓으로 가라고 했더니 일당을 달라고 하길래 손에 돈을 쥐어주고 해결사를 돌려보냈습니다. 동서, 이것들 어디 있어? 바로 저기요. 저 두 사람 불륜 맞는 것 같죠? 기집애가 서방님 얼굴을 만지고 있네. 아주 꼴값을 떠는구만. 동서, 내연녀 먼저 조지고 서방님 밟아주자. 오케이? 형님, 저 사람 한 번도 안 때려봤는데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현장을 잡았는데 복수를 해줘야지. 일단 내 뒤를 따라와. 내가 작살 내줄 테니까 뒤에서 구경을 하든 욕을 하든 해. 용기가 나면 같이 패주고 말이야. 자, 그럼 들어간다. 하나, 둘, 셋. 저는 모습을 드러내며 시동생과 내연녀에게 소리치며 몸을 던졌습니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오늘 먼저 내연녀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붙잡고 잔디 뽑듯이 온 힘을 다해 잡아당겼어요. 이봐요, 뭐 하는 짓이에요? 뭐 하긴,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낸 내연녀를 혼내주려는 거지? 너 오늘 임자 만난 거야? 그만하세요. 저 내연녀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뒤에서 보니까 아주 다정하고 진지한 게 딱 바람난 기집애가 맞다고 얼굴에도 쓰여있네. 나는 싸구려 내연녀라고. 머리채를 잡고 돌리다가 싸대기를 후려치려는데 내연녀가 저는 발로 밀어내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동서는 이 상황에서 싸우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이 온몸을 떨고 있었답니다. 저는 체력을 쓰는 바람에 숨이 차서 바닥에 그대로 누워 헉헉거렸어요. 그러자 의사인 시동생이 급히 자세를 낮추고 저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심호흡하세요. 자, 천천히 따라해보세요. 다행히 숨을 고르게 쉬었고 어지러웠던 머리가 풀렸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 형수님, 어쩌려고 몸을 던져서 싸우고 그러셨어요? 서방님이랑 내연녀를 복수해 주려고. 제 말에 시동생은 눈을 감았고 내연녀는 제가 걱정되었는지 자세를 낮추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미친 거 미안해요. 저를 아주 잡아먹으려고 하길래 본능적으로 힘을 썼어요. 저 내연녀 아닙니다. 민철이가 뭐라고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철이는 바람 같은 거 안 피웠습니다. 그게 무슨 개소리야? 이 내연녀야. 너 조금 기다려. 내 체력이 생기면 머리가 아니라 눈, 코, 입을 뽑아줄 테니까. 민철이 알츠하이머예요. 지금 초기 상태이고 앞으로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야? 내연녀는 시동생이 알츠하이머라면서 이혼하려는 이유가 그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시동생은 두 손으로 얼굴을 쓸어 올리고 내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여보, 미안해.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알츠하이머? 나랑 이혼하려는 이유가 아파서였어? 그래, 맞아. 나 운이 나쁘게 큰 병에 걸렸어.
이거 완치하기 어렵고 나중에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짐짝이 될지도 몰라. 지금 진짜로 하는 말이야? 당신 외박하고 그랬던 건 다 뭔데?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던 날들이었어. 뭐야, 그럼 나한테 대한 태도는 전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여보, 미안해. 이혼하려고 내가 모질게 좀 굴었어. 당신뿐만 아니라 우리 딸이랑 형수님한테도. 그제야 정확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기억이 사라지는 알츠하이머 병에 걸려 가족들과 정을 떼고 멀리 치료받으러 가려고 했던 겁니다. 지난번 어린이집 앞에서 보았을 때 제가 따귀 날린 것을 기억 못하던 이유가 연기가 아니라 진짜로 까먹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하품하며 졸리다고 한 것도 병 때문에 잠이 쏟아지는 거라고 하더군요. 서방님, 그럼 막말하던 이유가 우리한테 정을 떼려고 그랬던 거예요? 형수님, 죄송해요. 제가 했던 말에 상처 많이 받으셨죠? 제가 알츠하이머로 세상을 떠나서 상처를 주는 것보다 나쁜 놈으로 남는 게 낫다고 생각했고 판단했어요. 형수님은 이미 저희 형을 잃으셨잖아요. 이 모진 사람 같으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거짓말을 해요? 서방님 진짜 못됐네. 죄송합니다. 여보, 미안해. 동서는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시동생이 얼른 안아주었어요. 그 사이 저는 내연녀, 아니 시동생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많이 심각한가요? 우리 서방님 위험한 거예요?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미국에 가서 약물 치료랑 신경재생 촉진과 세포 치료를 병행할 거예요. 유명한 박사님이 있는 곳이니 희망을 걸고 갈 겁니다. 아, 저도 의사예요. 민철이 동기이고 그냥 친구 사이입니다. 불륜 같은 거 절대 아닙니다. 저 결혼도 했습니다. 아, 이미 미안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날뛰어서 괜히 사람을 잡을 뻔했네요. 아무튼 우리 서방님 미국 가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민철이가 주변 정리를 하려고 한 것 같은데 불륜이라고 말한 모양이에요. 민철이가 무슨 말을 했든 진심은 아니니까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내가 미쳤네. 시동생이 아픈 것도 모르고 바람난 개자식인 줄 알고 복수나 하려고 했다니. 정말 한심한 형수야. 시동생은 우는 동서를 달래주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제 병을 어떻게 아시겠어요? 제가 못난 모습을 보여줬으니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졌겠죠. 형수님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서방님, 너무해요. 우린 가족 아니에요? 아픈 데가 있으면 말을 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야지 왜 혼자 미련하게 굴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미국은 언제 가는 건데요? 내연녀랑 미국 떠난다는 게 미국 병원에 간다는 소리였겠죠? 네, 형수님. 이혼하고 바로 떠날 계획이었어요. 이혼하고? 서방님, 지금 상황에 이혼을 하셔야겠어요? 동서 상태 안 보여요? 서방님 떠나면 우울증 걸려서 뭔 일이라도 크게 날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아, 네, 그러네요.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혼은 하지 말아야겠어요. 참 쉽네. 결정을 쉽게 하는 사람이야. 이 서방님을 어떻게 손을 봐줘야 하지? 우리 속을 문드러지게 한 이 양반을 어떻게 해야 할까? 형수님, 화나시면 때리셔도 되고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나 지금 완전 열 뻗쳐서 그냥은 못 넘어가요. 당장 내 앞에 서서 눈 딱 감고 얼굴 들이대요. 네? 진짜 때리시려고요? 알았어요. 자요. 시동생이 눈을 감고 서자 저는 따귀는 아니고 두 팔로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서방님이 뭔 잘못을 했다고 알츠하이머에 걸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착한 사람한테 왜 그런 병을 내린 거야? 서방님, 내 머리를 줄 테니까 가져가서 써요. 필요한 만큼 가져다 쓰시라고요. 형수님, 고마워요. 그런데 그건 의학적으로 불가능. 우리 서방님 불쌍해서 어떡해. 부모님 잃고 중학교 때 형까지 잃고 혼자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는데 이제 가족이 생겨서 좀 살만해졌는데 왜 다시 행복을 빼앗아 가는 거야? 아! 시동생은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저 혼자였던 적 없어요. 형수님이 항상 제 옆에 있었잖아요. 저를 의사로 만든 것도 형수님이고 삐뚤게 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라게 해준 것도 형수님이에요. 애정과 관심을 많이 주셔서 결핍 없이 건강하게 잘 컸다고요. 형수님 아니었으면 전 아마 폐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걸 아는 놈이 그런 큰 거짓말을 해요. 이 미운 서방님아. 미안해요, 형수님.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상처를 덜 드리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결국 법원 앞에서 시동생을 안고 목 놓아 울었고 시동생과 동서는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비행기를 타러 가는 시동생 부부의 마중을 나갔어요. 조카 혜진이는 제가 돌보기로 했답니다. 동서는 매일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동생의 상태를 보고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형님, 제가 매일 전화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미국의 그 박사님이 능력 있는 분이라니까 아마 다 나아서 돌아올 거예요. 나도 그럴 거라 믿어. 동서 고생 좀 해야겠네. 그리고 서방님, 가서 치료 잘 받아요. 내 병을 고쳐주겠다는 약속을 아직 못 지킨 거 알죠? 여전히 난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네, 그럼요. 제가 연구 많이 해서 고쳐드릴게요. 그 전에 제 몸부터 고치고 오겠습니다. 형수님, 우리 혜진이 잘 부탁해요. 생각해보니 형수님 없었으면 전 아무것도 못하는 놈이었네요. 형수님은 저에게 히어로예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같은 히어로요. 이왕이면 원더우먼 해줘요. 영화 보니까 엄청 섹시하던데. 네, 원더우먼 형수님. 저 잘 다녀올 테니 몸 건강히 잘 기다려주세요. 시동생 부부는 그렇게 미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습니다. 치료하는 동안 동서는 매일 전화를 해서 시동생에 대한 상태를 보고했고 저도 조카애를 잘 키우는지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동서가 미국에서 출발할 때 연락을 줘서 공항으로 마중 나갔습니다. 동서, 고생 많았네. 혼자 오느라 심심했지? 그냥 비행기 안에서 잠만 잤어요. 그래, 집으로 가자. 우리 딸 보고 싶네요. 어서 가요. 남편이 운전을 했고 저와 동서는 뒷자리에 타서 손을 잡고 그동안의 일들을 이야기했답니다. 금방 동서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어요. 환영하는 시동생이 두 팔을 벌리며 동서를 안았습니다.
여보, 출장 다녀오라 고생 많았어. 우리 딸은 잘 지냈어? 자기는 어때? 나야 멀쩡하지. 2달 전에 치료 끝나고 한 번도 뭘 까먹은 적이 없어. 약을 평생 달고 살아야 하지만 유지만 잘하면 알츠하이머에 다시 걸릴 일은 없을 거야.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10개월의 치료를 받고 완전히 나아서 한국으로 돌아왔답니다. 미국에 가서 치료받기를 정말 잘한 일이었죠.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못된 놈 연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니까. 형수님, 우리 마누라 데리고 와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아직은 운전하기가 꺼려져서. 당연히 그래야죠. 운전은 금지예요. 그리고 약도 빼먹지 말고 잘 챙겨 드시고요. 이제 보니 나처럼 약을 달고 살게 생겼네요. 그러네요. 형수님 병을 낫게 해드려야 하는데 아직 치료 방법을 알아내지 못했어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불치병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래도 난 오래오래 살 겁니다. 관리 잘해서 혜진이가 시집 가는 것도 보고 혜진이 자식이 결혼하는 것도 다 볼 거라고요. 형수님은 나이 들어도 제 인생에 계시겠네요. 형수님, 뒤돌아보세요. 뒤로? 왜요? 날개가 어디 있지? 형수님 날개를 어디에 숨기셨어요? 천사는 무슨, 내가 서방님 귓방망이 날린 거 잊었어요? 그런 천사가 어디 있어요? 아무튼 형수님은 저에게 천사, 수호 천사 같은 존재예요. 자, 그럼 다들 모였으니 제가 요리한 낙지 전골을 드십시다. 형수님을 위해 안 맵고 담백하게 끓였어요. 역시 날 챙겨주는 건 서방님밖에 없네요. 그래요, 밥 먹고 다 같이 산책이나 갑시다. 시동생은 알츠하이머 예방에 좋은 약을 매일 먹으면서 의사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시동생의 환자로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고요. 제 남편과 동서, 혜진이가 있어서 사는 것이 여전히 재밌답니다. 자식처럼 키운 시동생과 저의 이야기가 저만 재밌고 감동 있는 게 아니라 들어주신 여러분의 가슴도 뭉클하게 해드렸다면 더할 나위 없겠네요. 그럼 앞으로 건강 잘 챙겨가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